그래요? 그럼 둘 다 봐요. 아니 근데 192번 있잖아요. 응. 그 그림을 그렸거든요 제가. 맞아. 그래서 그 원점 있잖아요. 중심이 되는 원의 중심에 응. 좌표를 가고 반지름을 구했어요. 오케이. 중심의 좌표가 1, 마이너스 2. 맞나? 네. 그 다음에 보면 반지름은 3이야. 근데 이 A점을 아무렇게나 여기를 둔 거야. 여기 점 있다 치면 접선을 그은 거야. 여기가 뭐가 된 거야? B고 이 길이가 얼마야? 근데 AB가 5야. 그러면 이 거리가 얼마가 되겠니? 거리 공식 쓰면 끝. 이 좌표로 찾는 게 아니라고. A랑 중심을. 그럼 길이 이렇게 모아지는 오케이. X끼리 빼요. 다시 봐봐. X 좌표끼리 빼는 거죠. 다시 X 좌표끼리 빼면 저기서 1 빼기 2를 제곱하고 Y끼리 뺀 걸 제곱해서 더한 게 거리 공식이죠. 이게 일단은 제일 처음에 있는 거예요. 기억나겠나? 좌표와 좌표 있을 때. 그러면 얘가 3의 제곱이니까 9고 A 플러스 2의 제곱인데 사실 여기는 전개를 안 하고 풀 수 있는 센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왜냐면 이게 루트 34지? 그러면 A 플러스 2의 제곱이 뭐가 돼야 돼요? 25니까 A 플러스 2가 사실은 풀마 5라고 바로 할 수 있는 거지. 인수분해를 해도 되고 전개해서 해도 돼요. 안 된다는 건 아닌데. 그러면 A가 3 또는 마이너스 7인데 양수인 거 물어서 3이에요. 이거를 쌤이 지금 우리가 하는 과정은 이거는 쌤이 거리 찾는 건 알겠다 싶어서 이건 설명을 안 하는 거야. 사실은. 그럼 얘가 사실은 이 베이직 쌤은 안 푸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좀 나쁘게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이게 처음에 배운 공식이야, 사실은. 거리 공식이. 당연히 모른다면 설명하는 건 당연히 쌤이 해야 되는 몫이고.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하는 거는 지금 4등급 느낌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부터 안 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근데 내 말은 이제 계약을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는 기본적인 계산 연습은 해야 돼요. 그래서 쌤이 조금 얘기를 하는 게, 뭐든지 시작할 때 열심히 해야 돼. 중간에, 일주일, 이주일 있다가 다시 하려면 앞에 거 안 되니까 뒤에 것도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그게 항상 악순환이 반복돼요. 사실 예지가 어느 순간에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 앞에 거 모르니까 못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처음에 쌤이 그럼 기초문제 계산 쪽이나 한번, 많이는 아니고 한 10문제씩이라도 좀 뽑아줄게요. 간단히 해서. 그거 좀 한번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게 뭐냐면 진짜 기초 계산만 있는 걸 줄 거예요. 오케이, 193번은 보자. 자, 193번을 할 때는 원도 그릴 수 있고 직선도 할 수 있어. 왜 넣었나? 네. 근데 왜 못 찾았어? 라고 묻고 싶은 거야. 도윤이 기준에서 얘기를 할 때는 쌤이 그 중심이 마이너스 3,4가 될 겁니다. 사실 진짜 이것도 연습을 하면 암산도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면 설명하는 과정을 x제곱 플러스 6x를 보고 플러스 9를 반의 제곱해서 할 거죠. 두 번째는 y제곱 빼기 8y를 보고 16을 똑같이 해야 될 거고 원래 구했던 걸 2항에서 마이너스 9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결과라서 놔둘게요. 그러면 x 플러스 3의 제곱 y 빼기 4의 제곱은 16을 보고 중심이 마이너스 3,4고 반지름이 4 정도로 봤어요. 그 다음에 직선이 있는데 계속 원이라는 개념이 중심과 반지름을 이용해서 어떻게 풀지를 생각해야 돼. 그러면 내 말은 여기에 점을 가지고 임의로 이거 거리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가장 직선과 원 위의 점 거리를 할 때 가장 짧은 경우가
중심을 관통을 했을 때 이 거리가 가장 짧은 거고 이만큼이 가장 길다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찾는 게 아니고 전체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거나 더해서 찾는다라고 보자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좀 좌표 찾는 게 어렵다. 점도 찾으려면 한참 걸리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직선과 중심 사이 거리를 찾아야 되니까 거리 공식 쓰면 3의 제곱, 4의 제곱 앞에 개수를 제곱했고 대입을 하는 거였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6 그러면 5분의 35니까 7이죠. 근데 반지름이 방금 얼마였어? 4였죠? 그럼 최소값이 얼마? 3. 최대는 7에서 4를 더해야 되니까 최대값은 10. 그래도 혹시 뭐 중간에 앞에 기본 계산쌤이 너무 안다 싶어서 넘어간 거 다시 물어봐라. 봅시다. 네? 또 다른 거 계속 질문해봐요. 있으신 거. 연습 문제 없나? 197번. 자, 그래서 197번은 중심이 있으면 반지름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의로 그림을 계속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야. 4,5가 있고 P 여기 2,1에서 접선의 길이 여기서 접선 같은 이 길이가 얼마다? 그런데 그림 그려봤나? 맞죠? 그래서 계속 그리는 걸 연습 습관 들여야 돼요.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욕심이 그래도 뭐 못해도 2는 받을 욕심이 있을 건데 하는 거 봤을 때는 뭐 실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림을 안 그리면 문제 못 푼다 웬만해서는. 자, 접선이란 말은 중심 거 모으면 뭐가 되니? 직각이 될 거야. 여기까지 이어진 거야. 그러면 이제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좌표가 있을 때 이 길이가 찾아진단 말이야. 자, x끼리 빼면 4 빼기 2는 2를 제곱하고 5에서 1을 빼면 4를 제곱한다. 거리 공식 기억났죠 이제? 아세요? 루트 20 2 루트 5까지 한 거예요. 그럼 반지름이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 근데 뭐 계속 루트 11이가 잘하는 쌤이 뭐 그러니까 관계라는 거를 식으로 막 글만 보고 쌤도 못한다. 머리에서 떠올리다 보면 당연히 머리로 모든 계산 다 하려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사람은. 됐나? 다른 것도 봅시다. 해주기도 질문 있으면 해요. 98번도 보고 갑시다, 그러면. 자, 이거를 봤을 때 일단은 해석한다는 개념은 미지수가 없어. 그럼 원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야. 내 말은 문제, 잠깐은 구조를 이해를 하는 우리 습관을 들여야 된단 말이야. 교식이는 그래도 쌤이랑 한지 오래돼서 쌤 설명한 게 뭔지 알죠? 이미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원 있고, 직선도 있지. 오케이? 그러면 이거 그리는 건 별 일도 아닌 거야. 근데 답이 틀려요. 침이 튀겠네. 그러면. 자, 왜 틀리냐? 결국에는 아까 질문한 193번인가? 최대 최소 문제를 생각하는 거야. 즉, 원 있고, 직선이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게 여기도 오케이. 자, 쌤이 오늘은 계속해서 보여줄 건데 나중에는 이거 어느 정도 암산해야 돼요. 열심히 해서 여기 하면 4 하면 16 20에다가 16을 빼야 되겠죠. 이거는 이항한 겁니다. 그러면 x 빼기 2의 제곱 y 플러스 4의 제곱은 4 L을 보고 중심이 2, 마이너스 4고 반지름이 4다. 2다 정도로 봤어요. 그러면 이 사이 거리가 풀려서 찾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리 공식 쓰려면 4의 제곱, 3의 제곱 하면 거리가 5분의 절대값에 대입을 했어요. 2, 4,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6. 얼마입니까?
4죠. 자, 그럼 이만큼 거리가 4인데 반지름이 2니까 가장 최소 길이는 얼마? 2. 최대 길이는 6. 여기까지는 했었나 못했었나? 했죠?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리라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답을 이렇게 적어요. 2, 3, 4, 5, 6 5개 했는데 틀렸을 거야. 아, 이거? 맞아요. 왜 생각을 못하냐? 이 최소 최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중간에 거리가 3인 거는 이쯤에 3이 있으면 이쪽도 3이 생기잖아. 2개씩 생기죠. 가운데 부분은. 즉 끝에는 1개씩 생기는 게 맞지만 3, 4, 5에 대한 거는 2개씩 생길 거야. 그래서 8개가 사실 답이에요. 내 기억에 효식이는 이건 예전에 질문한 적이 있어서 풀었을 겁니다. 처음에 문제 이거 풀었을 때 질문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안 틀렸죠? 됐나요? 그래서, 해보니까, 그러니까 최소 최대 문제에서도 응용해서 들어갔는데, 4가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2개가 있겠지? 5가 되는지도 2개가 있을 거야. 근데 여기가 딱 8이니까 몇 개 되겠니? 하나밖에 없는 거야. 다른 거 질문? 효식 없나? 204번. 혹시 카페 있으면 다시 해봐요. 그래서 뭘보다. 이들이, 자, 답표명의 2점. 마이너스 6,0 반지름이. 마이너스 6,0 반지름이 2가 여기야. 여기가 마이너스 6이고, 반지름이 대충 이 정도. 여기가 5,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이 1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y는 x 빼기 2도 있고, C1 위의 점 P에서 LNL을 수순에 발. 여기서 뭐 수순에 발을 내렸더니 여기가 H1. 뭐 여기도 임의의 값에서 여기 수순에 발 내렸더니 여기가 H. 일단 여기까지 읽었어요. 이 길이의 최대 최소를 물은 거 아닙니까? 제가 쌤이 그려보니까 어디가 갔냐? 최소가 되려면 이 끝에서 내린 거랑 이 끝에서 내린 게 최소가 되겠죠. 최대한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가 되려면. 그럼 최대가 되려면 끝에서 했을 때가 최대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됐나? 근데 계속 이거를 양 끝의 점을 찾는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일단 이걸 설명했어.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거는 끝의 점을 아는 게 아니고 중심을 아니까 중심에서 이 거리 기준으로 반지름을 2개 다 빼면 최소가 되겠다고 보는 거예요. 중심에서 거리. 그러면 내 말은 이 길이를 찾으려면 뭐가 제일 나을까? 지금 결국에는 수순의 중심 껐을 때 길이를 찾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쌤은 이걸로 보고 싶네. 여기가 2,0이니까 이 길이를 얼마입니까? 8이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럼 이 중심에서 직선 사이까지 거리 찾으면 이만큼 길이 나오겠냐, 안 나오겠냐. 그래서 이해됐나? 그래서 쌤은 y는 x 빼기 2랑 마이너스 6,0 거리를 찾고 싶어. 그런데 일반형이 아니니까 고쳐야 돼요. 항상 x 빼기 y 빼기 2는요. 거리 공식을 쓰면 1의 제곱 1의 제곱 루트 2가 끝이고 마이너스 6 넣고 0 넣으면 0 넣었으니까 안 적었어요. 루트 2분의 8은 유리화를 하면 4루트 2예요. 그럼 여기가 4루트 2면 여기도 4루트 2가 된단 말이에요. 됐나? 그러면
자, 여기서 수세 반지름 직사각형이 될 거니까 이 반지름이랑 여기 반지름 1을 빼면 최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소값이 4루트 2 빼기 3이 되겠죠. 반지름 2랑 1을 다 빼야 되니까. 반대로 확장하면 최대값은 4루트 2 더하기 3이죠. 두 개를 곱해서 32 빼기 9, 23이 답이다. 됐나요? 막상 이거까지는 안 써도 상관없었네요. 그러니까 문제를 계속 중심에서 접근을 해서 뭘 해야 돼요. 끝에 걸 하기보다는. 됐나요? 다른 거 또 질문? 없으면 넘어갑니다. 자, 지금 이거 접선 방정식도 설명했었나, 안 했었나? 조금 하지 않았나? 안 했나? 했나? 내가 사실 여러분, 이 고1 수업을 따로따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한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안 했나? 안 했으면 전화할게요. 솔직히 안 했지? 조금 했나? 그러면 쌤이 접선의 방정식이랑 아마 중요하다. 이걸 아는 거네요. 원밖의 점. 88쪽의 밑에 거 이거 안 했을 겁니다. 어.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를 쉽든 어렵든 100% 그냥 100%입니다. 99% 아닙니다. 학교 시험에 한 문제 냅니다. 그냥. 이 문제는. 왜? 푸는 방식이 다양하고 실수도 하게끔도 문제 내고 기본 문제가 어려워. 그래서 쌤이 방식을 3개 다 보여줄 겁니다. 어떤 심한 학교는 저 3가지 방식 이용해서 푸시오 해놓고 서술형 12점 주는 데도 있어요. 한 개당 4점 해가지고. 자, 그러면 원밖에 그은 거에 대해서 풀이 방식이 일단 교과서 풀이 방식부터 얘기를 해서 할 거예요. 90쪽. 그러니까 방식이 원밖에 그은 자체 유형 자체를 이거는 통으로 외워야 돼요. 아예. 알겠나요? 이게 완전 계산도 어렵다 보니까. 근데 교과서 방식이 제일 좋고 확실한 답이 나와요. 확실한 답. 확실한 답을 얘기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림을 잘 그려봐요. 반지름이 2가 있어. 마이너스 2,4가 위에 있겠지. 여기서 접선을 거 몇 개가 있겠니? 2개가 있을 거야. 질문. 즉, 직선을 찾아야 돼, 직선을. 오케이? 자, 근데 그러면 직선이 우리가 접점을 이용하자는 게 있는데 위에 접점을 x1, y1 있어요. 그때 원의 방정식이 있을 때 x1과 y1을 한 개씩 집어넣어서 x1x, y1y는 4라고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저번 시간에 한 게 있어요. 근데 아직도 이게 낯설어서 바로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통으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는 거리 쓰는 문제가 많은데 이 접점을 이용한 공식이 쉬운데 몇 문제 안 풀기 때문에 어려워요. 자, 이게 접선이야. 자, 이거를 세우는 게 끝인데 이 접선이 뭐를 지나? 여기 있는 마이너스 2,4를 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마이너스 2,4를 x랑 y에 대입해요. 즉 마이너스 2x1 더하기 4y1은 4. 이렇게 x1과 y1에 관한 식이 한 게 있어요. 근데 x1과 y1을 찾으려는데 이 주황색으로 적은 x1, y1은 원 위의 점이니까 원의 방정식에 대입을 해도 식은 성립할 거예요. 그러면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4.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끝입니다. 내용은 쉽죠? 자, 그러면 위에 거를 좀 이쁘게 기억을 이쁘게 정리 좀 할게요. 어떻게 정리할까? 쌤은 오케이.
개수가 작은 거를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마이너스 2를 나눠서 2y1 빼기 2. 아, 2차 방정식과 1차 방정식 쓰면 대입법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죠? 여기다 넣어줄게요. 그러면 정리하면서 4y1, 5y1 제곱 마이너스 8y1까지 하고 항상 4, 4는 없어지겠죠? 그럼 y1으로 묶어주면 5y1 빼기 8은 0이니까 아이고야, 위에다 좀 할게요. 미안합니다. y1은 0 또는 5분의 8을 찾았어. y1 0을 어디다 넣겠냐? 여기 직선에 넣는 게 바르겠죠? 그러면 x1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도 되고, 여기 5분의 8 넣으면 5분의 16, 5분의 10, 5분의 6을 찾았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답이 이게 직선 아닙니까? 네모친 게. 그러면 마이너스 2랑 0을 넣으면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2x는 4, x는 마이너스 이렇게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다시 5분의 6과 5분의 8 넣으면 5분의 6x 더하기 5분의 8y는 5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6x 더하기 8y는 10. 간단한 정수비를 해야 되니까 3x 플러스 4y는 10. 이렇게가 답이 두 개예요. 이게 교과서, 모든 교과서에 이 방식으로 설명을 해요. 왜? 이게 장점이, 메리트가 엄청 있어. 나중에 얘기를 할 거예요. 한번 써요. 오늘 나 이거 한 30분 해도 돼요.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데 미리 30분 정도 연습을 해놔도 될 거 아닙니까? 쓰고 과정 다시 내 말은 쓴 거 보고 그대로 뺏기는 게 아니고 계산 직접 머릿속으로 해봐야 돼요. 알겠죠? 3분 있다가 쌤이 다른 방식 두 가지를 더 할 겁니다.
이제 안 되는 거 물어봐라. 아니면, 혹시나. 계산이 빨리빨리 안 되는 거는 쌤이 계속 옆에서 좀 도와줘야 돼요. 알겠죠? 다 했죠? 응? 했죠? 네. 오케이. 여기다 다 써가나? 니만의 방식은 아는데, 네가 계산이 조금 뭔가 느려요, 보면. 확실히. 해봐요, 계산. 이게. 3다 쓰고, 방법 2, 3. 을 할 겁니다. 됐나? 계산 실수했나? 봐줄까? 생각하는 구조가, 이게 위에 점이니까 a제곱 더 b제곱하고, x 플러스 b만 4인데, 여기 x, y에 마이너스랑 4 넣었죠? 그럼 연립해서 풀면 되는데. 그렇지? 찾았고, 둘 다 이제 어디에 넣어야 되냐? 이게 직선이잖아. 여기에 찾은 a, b를 넣어야 답이 나오는 거죠. 됐나요? 그리고 이건 마이너스 2. 이거 답이고, 하나 더 하면, 이제 다 했죠? 이 풀이가 가장 좋은 풀이가 맞아. 원 밖에서 그었었다. 원 밖의 점에서 그었다. 라는 얘기 했을 때. 여러분이 이 공식을 이번 처음 배워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방식은 우리가 앞에 배운 방식으로 할 거예요. 근데 크나큰 오류가 생기는 게 있어. 자, 다시 지고 다시 할 거예요, 쌤이. 다시. 일단 또 문제를 처음 읽었다는 마음으로 하면 원에 반지름이 2가 있을 거고 여기서 그 접선을 찾아냈어. 자, 왜냐면 이 방식이 더 익숙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직선을 찾아라고 했잖아 말이에요. 근데 직선 하는데 점은 알고 있는데 기울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기울기를 모르면 보통 뭐라고 둬요? m이라 둘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직선의 식이 m의 x 플러스 2 더하기 4. x 좌표는 빼고 y 좌표는 더해서 적을 수가 있어 없어? 이해됐나? 표시도 됐나? 그러면 이 직선과 중심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표시하는 거야. 거리를 써서 그냥. 거리 얼마입니까? 반지름이니까 2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공식만 쓰면 돼. mx 전개하고 y 이항하고 플러스 2m 더하기 4는 0. 그러면 거리 공식을 쓰는데 루트 m제곱 플러스 1 개수들 제곱하고 절대값에 0,0 00 넣으면 2m 플러스 4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곱해주고 제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곱하면 4m 제곱 플러스 16m 플러스 16. 자, 제곱하면 4니까 4랑 L을 곱해서 4m 제곱 플러스 4. 16m이 마이너스 12. m이 마이너스 4분의 3. 찾았지? 그럼 이게 직선의 식이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에 자, 이게 답이에요. 전개를 해서 정리한 것까지는 보여드릴게요. 4를 곱하면
4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플러스 16. 좌변으로 싹 다 이항하면 아까 찾은 답이랑 똑같이 나왔죠? 맞죠? 근데 아까는 답이 2개였는데 지금 답이 몇 개 나와? 1개 나와. 왜? y축과 평행한 거는 기울기가 없잖아요. m이 없는 거잖아. 이 식 자체가 x는 마이너스 2라는 거지 기울기가 없는 식이야.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그림 그려서 봤을 때 직관적으로 x는 마이너스 2가 더 있다라고 대답을 해줘요. 자, 그렇게 치면 사실 직선 찾고 이 공식수는 계산하기가 훨씬 쉬워. 맞죠? 판별식도 이거 익숙하니까. 오케이? 근데 문제는 한 개를 놓칠까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 생각을 안 하면 안 되지. 원이 있고 밖에서 접선가면 무조건 몇 개 생겨? 2개 생겨. 근데 답이 하나만 나왔어. 그러면 X축에 평행하거나 Y축에 평행하거나 뭐 하나가 있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걸 놓치면 다 틀리겠지. 여기까지 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같은 논리로 한 개 더 할 건데, 이거는 잠시 어차피 밑에 이건 완전히 똑같아서 좀 지우고, 보통 여기서 직선을 세웠어. 그때 판별식을 쓸 수도 있어, 없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판별식을 쓰는 고생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이 직선이 원과 접하니까, 오케이? y 대신에 대입해서 판별식은 0을 쓰면 끝이에요. 이것도 내용은 이해됐나요? 접하니까. 이렇게 됐고. 그런데 전개를 해보면 항이 몇 개야? 3개 있는데 오랜만에 3개짜리 공식을 쓰려면 여러분 기억 안 난다고 합니다. 전부 다. 2개짜리만 쓰지 3개짜리 안 쓰지? 근데 3개짜리 써야 되는 경우가 생겨 앞으로. 그래서 3개짜리 공식을 다시 해서 해야 돼. 내 말은 이 판별식을 쓰면 사실 계산은 복잡한데 결과는 아까 전에 했던 점과 직선 사이랑 똑같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고생하는 걸 봐야 안 할 생각을 하겠다 싶어서 할 겁니다. 계산이 복잡하다는 걸 알아야 좀 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푸는 연습을 할 거예요. 쌤이 사서 고생을 할게요. 어쩔 수 없이. 자, 보면 x제곱 하는 과정. 그래도 복잡해도 답은 나온다고 해야 돼요. 자, 공식을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 2ab, 2bc, 2ca죠. 할 거예요. 조시가 벌써부터 하기 싫지? 이렇게 싹, 잠시만요. 제곱도 해야 되니까. 4m제곱 플러스 16. 그 다음, 이렇게 곱한다는 거 하는 겁니다. 4m제곱 x.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16m. 2랑 처음 끝에 거 곱하면 8mx. 빼기 4는요. 이제 x제곱이 있는 걸 열심히 찾아볼 건데, 이 2개밖에 없어서, m제곱 플러스 1의 x제곱. 1차가 있는 거 밑줄을 꺼 놓을게요. 자, 근데 이걸 풀 때 판별식을 쓸 생각까지 내가 들었어. 그래서 쌤은 2로만 묶고 2m제곱 플러스 4m을 적어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적은지도 이제 납득됩니까? 마지막에 상수항을 보면 4m제곱 16m 플러스 12가 돼요. 16까지 3. 몇 가지 됐습니까? 그러면 판별식을 좀 위에다 적을게요. b제곱 빼기 ac 됐습니까? 앞에 거 전개를 해버리면 4m의 4제곱 그 다음에
16m의 세제곱 플러스 16m의 제곱. 자, 이거 m제곱을 이 세 개 다 곱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m제곱만 더 곱해주고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마이너스 4m 4제곱, 마이너스 16m 세제곱, 마이너스 12m 제곱. 됐나요? 이번에는 1을 곱하면 어차피 똑같죠? 아까 마이너스만 붙이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4차를 보면 없어지죠? 3차를 봐도 없어지죠? 2차를 보면 없어지죠? n값이 결국에는 마이너스 4분의 3 이거밖에 안 남으니까 아까도 처음에 마이너스 4분의 3 했어요. 그럼 답 똑같이 나왔죠? 근데 애도 m이 하나밖에 안 나왔죠? 그래서 또 이거 x는 마이너스 이따가 따로 해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원에서는 판별식이 힘들어. 계산이 힘들어. 항이 이렇게 3개 나와버리면 이제는. 알겠나요? 그래서 쌤이 계속 점과 직선 사이를 쓰라고 연습해라는 겁니다. 알겠나? 그게 다 되는데 이 문제만큼은 교과서 방식, 첫 번째 방식을 추천하는 겁니다. 왜? 실수를 안 하고 무조건 답이 2개 나오니까. 근데 접근의 가장 좋은 점은 다른 풀이 1이라고 쌤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쓰는 게 제일 좋아요. 됐나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내용을 알고 절대 한 개를 안 놓칠 수 있겠다 생각 들면 다른 풀이 1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게 인마들이야 지들은 판별식 해갖고 한 줄 한 줄 다 결과만 적어 놓으면 되는데 막상 우리 풀 때는 한참 걸린다는 얘기예요. 맞죠? 지들이야 뭐 이래놓고 정리했으니까 이거 다 바로 하고 이거 다 하면 줄 보면 몇 줄 똑같은 줄인데 사실은 한참 걸리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이 교과서 방식이라서 추천하고 실수도 안 하고 추천하고. 근데 모든 쌤이 결국에는 원에 관한 문제를 많이 풀 때는 점과 직선 사이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방식을 추천은 하긴 합니다. 실제로 계산도 쉽고 애가 더. 왜냐면 이것만 계산하고 하나밖에 안 났으니까 하나가 뭐가 있지 하면 x는 마이너스 2가 있는 거야. x는 땡땡이니까 안 돼. 만약에 가로로 평행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 기울기가 m이 0이라고 나와요. 2개 나와요 무조건. 그래서 한 개가 나오면 y축과 평행한 직선이구나라고 생각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의 방식은 다른 풀이 1에다가 2개가 있다는 걸 외우자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다른 풀이 2까지는 사실 고생을 해봐야 여러분도 안 할 건데, 왜냐면 이렇게 막 풀게끔도 다 함께 나올 수 있잖아, 오랜만에. 그래서 해보라는 걸 추천해요, 조금만. 이 시간만큼만 좀 해라는 겁니다, 고생해서. 나중에 해볼까, 그치? 자, 마지막 이 내용 하면 끝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볼게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의 방정식. 쌤 설명이, 이 내용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문제가 잘 나오지도 않긴 해요.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두 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어떤 뜻인지를 얘기할 거예요. 즉,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원이 한 개 있고, 이렇게 원이 있어.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곳에 쌤이 KB를 해도 여기서 양변에 K를 곱한다고 해서 식이 달라지겠니? 안 달라질 거야. 그러면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끼리 더해도 식은 안 달라지겠지. 드물한 게 같다는 의미니까. 그래서
잡았어요. 자, 근데 쌤이 두 개의 식을 더했다는 거는 연립을 했다는 개념이에요. 연립을 했다는 개념. 연립을 했다는 거는 공통인 거를 가지는 걸 찾겠다는 의미예요. 성질이 다른 거를 왜 갖다 붙여? 공통인 걸 찾는다는 얘기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그림상의 의미로 설명하자면 원이 있어. 이 두 원의 공통인 거는 뭐가 있어요? 이 교점 두 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이해되겠나? 그런데 내가 여기서 K를 곱했으니까 K 값에 따라서 K가 1, 2, 3, 4, 5, 6 아무거나 넣으면 식이 달라지겠지, 계속. 여기까지도 이해되겠나? 근데 달라지더라도 원의 방정식이 그거 아니야. X제곱, Y제곱이 있으니까. 그래서 두 개의 원의 한쪽에 K 배를 해서 더한 식이 있으면 두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이 두 점을 지나는 게 이렇게도 원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더 크게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이쪽으로 더 크게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쪽에 K배를 해서 더했다는 건데. 자, 그러면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온 거냐? 자, 여기서 특이한 상황이 한 개 케이스가 생겨. 선생님이 K에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이 없어지겠죠? 여기까지 이해됐나? K가 마이너스 1이면 빼기가 되니까 없어졌지? 그러면 남는 게 뭐가 남는 거야? A 빼기 A 프라임 X, B 빼기 B 프라임 Y, C 빼기 C 프라임은 0이라는 직선이 생긴 거야. 그럼 이 직선이 나타내는 게 그림상에 어떤 뜻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이 두 개를 연립해서 직선이 나온 거 아니야? 그 연립해서 교점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건데, 그래서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 현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원에서 원을 뺐지, 뺐다는 자체가 연립을 했다는 개념이야. 그런데 결과가 뭐가 나왔어? 직선이 나왔지? 그럼 이 직선이 나타내는 게 뭐냐? 이 말이야. 연립을 했으니까 두 개 공통인 거에 관련돼 있어, 공통인 게. 공통이란 말이 교점이지?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적었다. 직선의 방정식. 최대한 내용을 잘 설명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식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이 풀 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사실 책만 보고는 내용을 몰라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빼는지 그것부터 우리가 연립이란 개념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필수 18번, 19번 하고 오늘은 진도를 안 나갈 거예요. 다음 시간에 평행이동, 대칭이동 하고 조금 이번에는 조금 천천히 하는데 집합까지만 하고 다시 중간고사 대비할 거예요. 다만 기말 때가 생각보다 2달 있는 건 알고 있죠? 10월달 치고 12월 또 치니까 12월 때 치죠, 기말을. 2월에 쳐요. 네. 중간고사도 추석 전에 만약에 치면 2달 반이 비고 저보다 추석하고 다음날 쳐요. 다음날 치면 2달 정도 남는 거죠. 근데 만약 그럼 저희 추석 때도 학원 오면 그 보통 있으면 쌤이 학원 보릅니다. 해야죠. 뭐 쌤도 고생해야죠. 서로 해야지, 내 말은. 쌤도 사실 게을러요. 근데 할 때는 같이 해야 될까, 아이가? 알겠나? 아니면 단어 안 부르더라도 전날이나 뭐 그 전날이나, 내 말은 우리 학원이 시험이 끼어 있으면 쌤이 다른 날은 안 부릅니다. 수학 전날만 불러요. 맞죠? 항상 그렇게 했다. 그래서 만약에 수학이 좀 일찍 치면 뒤에 학원 수업 많이 안 온 날이 많았고 그래요. 오케이. 자, 해봅시다,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마이너스 1,1을 지난다. 내 말은 이걸 보고 교점 찾는다고 연립을 X랑 Y를 없애려고 하면 힘들단 말이야. 대입부터 어렵잖아.
그래서 앞에서 뒤에 거를 빼면 뺐다는 것도 연립이야. 식을 엮었으면 연립인 거야. 빼면 2차 식이 없어지겠지. 2차 하면 정확히 없어지겠지. 그럼 그게 직선을 의미하는 건데 교점을 지난 직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쌤이 앞에서 뒤에 걸 뺄 건데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x 됐나요? 굳이 이거를 마이너스 묶어서 안 적어도 돼요. 항상 x 개수를 앞에서부터 마이너스 묶어 해버리면 또 여기 안에 바꾼다고 실수해서 쌤은 통을 묶어요. 앞에서부터 마이너스라도. 그 다음에 y를 보면 6에서 2a를 빼야 되니까 6 빼기 2a의 y. 마지막 9에서 1을 빼니까 8은 0이라는 직선이야. 됐나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 저게 뭘 지난다? 마이너스 1,2를 지난다는 말은 대입을 했을 때 성립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9호를 바꿔주면 되니까 a 빼기 2. 2를 넣었다는 건 2배를 해주면 되니까 12 빼기 4a 플러스 8은 0. 마이너스 3a 슥슥 18. a는 6 찾았죠? 한 번 더 읽자. a만 찾으면 되네. 끝. 됐나요? 밑에. 두 원의 교점과 1,2를 지나는 원. 이거는 그래서 공식을 외워놔야 되겠죠. 한쪽에 k배를 해서 더해야 되겠죠. 그럼 연립해서 빼면 직선밖에 안 나오니까 또 못 찾는 거야, 원을. 그래서 k를 어디다